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그것도 불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위반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건 6번 사전투표 관리관과 투표관리관 4인 날인 권리침해 위반. 선거법에는 사전투표 관리관과 선거일 투표관리관에게 자신의 도장을,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즉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게 했습니다. 그 취지는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게 했습니다. 투표는 위조 변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구나 인식기술이 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 사인 날인을 하라고 선거법에서 관리관들에게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권리를 침해하면서 선거일날 사전투표까지 관리관에게는 공무원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사용하고 나서 다시 해소합니다. 그 다음 사전투표 관리관은 자동으로 인쇄 날인되게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도 심각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전투표 관리관 그 사인 날인을 인쇄 가름하는 행위는 선거법의 규칙, 그 규칙으로 인쇄 날인하게 했는데 규칙 제정 위반입니다. 이래저래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지난 대선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법을 좀 개정해달라, 사인 날인 하게끔 어처구니 없는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되지 않았죠.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들입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권리 침해하면서 투표 관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 위반이다.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 행정 편의주의와 공정성 충돌. 사전투표 규정은 제가 선관위 오래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사전투표 규정을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를 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관리했습니다. 여기는 사전투표 발급기, 저기는 그 사전투표 발급기 내부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행정법원에서 저거를 확인을 한 모양인데 했습니다. 이 사전투표 규정은 공직선거법 148조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하고 158조 사전투표 규정 두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48조는 설치 규정인데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발급기에 대한 보안 규정이 없습니다. 저 발급기는 어떻게 보면 최신식 전산조직입니다. 왜 보안 기준을 해야 되느냐? 해커가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는 최소한의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규정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됩니다. 확인되고 그 다음 사전투표 발급기 제가 방금 설명한 거네요.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 선거인명부 이 선거인명 요거는 이 면은 선거인명부가 서례기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이 선거 기존한 문서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전투표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전투표 관리 158조 내용입니다. 사전투표 관리 제1항에서는 사전투표 시행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선거일 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한다는 내용이고, 이항은 신분증을 본인이 확인되고 나면은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고 나중에 선관위에 보관이 되고 개표하는 날 개표장에 가서 확인됩니다. 그 다음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는 내용이고, 4항은 투표용지에 투표한 선거인은 관내 관외 모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보관해서 투표함에 넣는다고 규정했습니다. 5항은 사항의 단서를 사항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관내는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를 해도 된다 해서 바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했습니다. 그 다음 6항은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지는 우측 관할을 우측에 접수하고 관내는 하고 관내는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문 5가지, 6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절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 사전투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송용 봉투에 넣고 있습니다. 관내는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직접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입니다. 이건 관외 사전투표 투표한 절차입니다.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은 신분증 파일 이미지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을 합니다. 규칙에서 선거일로 30일 후에는 삭제하게끔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일날 선거하는 사람들은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에 서명을 하고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 선거인 명부는 임기중까지 보관을 합니다. 왜 보관을 하겠습니까? 선거 소송 등에 확인할 때 철저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30일 후에 이미지 파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버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은 그 선거인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불능 상태를 받아놨습니다. 이게 뭐냐? 중국인들이 투표를 해도 30일 후에 삭제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단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이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인정 결정이 나면은 그 이미지 파일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 부분 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 사망에서 인신하려는 것,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을 인신하려는 것.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요. 사전투표 관리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침해하면서 선거관리하는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항과 5항의 관계. 사항에서는 사전투표 관내나 관외 모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사항처럼 관리하여서 투표함을 전부 다 보관 관리를 했으면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은 것은 투표가 끝나고 나서 투표지를 해송용 봉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투표소가 확인됩니다. 투표소가 확인되어서
투표록에 기록이 돼서 저장이 되고 개표장을 가면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의 관내 사전투표하면 맨투표용지를 넣어서 확인조차 할 수 없게끔 해서 선관위에 보관하다가 개표장에서 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CCTV도 여러 개 걸어서 그것을 공정성을 확보하면 그나마 어이가 없을 것인데 CCTV도 형식적으로 하나씩 걸어놓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전투표 규정을 보면은 완전히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곳이 줄자가 세 곳이 나오고 한 곳에는 규칙, 선거관리 규칙 제정 위반도 나오고 이거 완전히 위반 투성이로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8번 9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아니면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 명예훼손 훼손권 사건 대장동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기 전에 그 민주당인지 후보자인지 모르지만은 그 심리 결과를 기각이라고 유포가 됐습니다. 실제 사실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이러면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적인 투자가 짐노조스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또 공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짐노조스한테 확인해 본 결과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 바가 없다 했습니다. 이건 또 명확하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59 사건이 있으면은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적극적인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다시 국민들로부터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건에 대해서 고발했다고 지금까지 공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것도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해서 하지 않았으면 중앙선관위 상대로 많은 국민들이 또 고발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선거무효 사유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9가지는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6.3 대선 관리한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 사무총장 김용민 그 두 사람은 명확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몰라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나서서 고발을 하고 선거무효 소송 빨리 재판하라고 하고 압력을 넣어서 해결해야 되는 지금 우리들이 국민들의 사명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래 보니까 국민들이 지쳐버렸습니다. 만성에 지쳐버리고 그 부정선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들이 선거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1호 내지 7호까지와 15 선거 부정을 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폐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한 증거에 의해 2000수한 수 26건과 험마 982, 2015 험마 1056건 허위임이 확인됐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전자개 피기를 기계장치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수작업 개표를 안 했는데 수작업 개표를 했다고 허위 판결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헌재가 같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같이 공조를 해왔습니다.
공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23년 동안 및 6.3 대선의 선거 부정은 확인됐으며 정당 등이 위반하는 부정선거도 확인되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추궁하시면은 중앙선거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성천이가 그래 했다. 그 사람을 조사하라.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부정선거였다 하는데 연예인회관하고 조사를 한다면은 전 중앙선거위 노조위원장 한성천이가 그래 했다. 한성천이를 조사해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예, 이만 오늘 그 강의는 끝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강당을 심화보 목사님이 빌려주셨습니다. 흔쾌히 빌려주시고 저한테 제가 기타 등등 발언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명함을 달랍니다. 특강을 한다면서 그 저한테 명함을 가져가는 많은 목사님들은 겁이 나서 그랬는지 특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하우 목사님은 특강을 하도록 하고 더구나 이런 부정선거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엄청 제일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바라시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엄청 제일교회에서 강연을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적게 나오셨는데 다음부터는 동료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 내용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리면 힘도 많이 들이지 않고 고함지되고 사함도 필요 없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부정선거를 알리고 훈련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강연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신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저기 한성천 위원장님하고 여기 뒤에 첫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김진건 대표님하고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좀 띄워주세요. 네, 지난 6월 30일에 대법원에 지난 6월 3일 날 밝히기 위해서 두 분이 저렇게 엄청난 자료를 오늘 정확하게 보셨죠? 어떻게 법적 위반을 다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위해서 정말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는요. 요거는 6월 30일 날 그 제출한 서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부정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규칙 5조에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사용하고 규칙 정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규칙도 안 정하고 막 대선, 총선 막 여기저기 지방선거에 다 쓴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도 규칙을 안 정하고 마음대로 쓰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전자개표기를 수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에서도 중앙전산조직은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이런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놓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규칙도 안 정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고 수출까지 해서 지금 전 세계 부정선거 난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집단이 선거 관리하는 것 자체도 선거 부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모든 대선, 지금까지의 모든 선거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오늘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아카데미 하는 거는요. 오늘은 6월 30일에 발표한 자료를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 30가지의 결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결정 신청이 뭐냐면 아주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하라. 네, 30가지 중에요.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하라는 신청에 대해서만 번개처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또 준재심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두 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거소송인단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주셔서 지금부터 전 국민이 선거소송인단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결정 신청문의 1번부터 30번까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하셨는지 이 하나하나가 저희가 해드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그 순서대로 날짜별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신청했는지를 담았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해주신 이 분들이 사실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했다, 명예훼손했다 하고 이분들을 구속을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르신들께서 감옥에 거의 1년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원세훈이라는 국정원장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이 부정선거했다고 수감을 하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감옥에 넣어둔 이 두 분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으로 석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1년 동안 무죄라는 판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인권 침해 아닌가요? 여러분이 무죄인데 11년 동안 무죄 판결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11년 동안 유죄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나 수고해주신 우리 두 분께 인생을 50대 시작하셔서 지금 70대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박수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진짜 정말 사비 들어 모아서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오신 분들이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 아까 그 질의응답 포즈를 해주세요. 예, 들어가 주시고.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아까 질의응답 그 코너를 조금 만들었는데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아, 우리 트러스데일리 조성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사실 저도 중앙선관위하고 AUF에서 피소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는